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국제 정치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리전이 영원한 소모전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니제리아에서 서방과 러시아가 새로운 대리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근본위제 통화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이것이 달러 패권과 미 군사 패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 시에 집속탄을 발사하여 개인 주택, 대학 및 기타 민간 목표물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합동통제 및 조종센터 JCCC는 토요일 밤 155mm 집속탄 4발이 도시 중심부에 발사되어 3개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영원한 소모전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집속탄은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고 도네스크 경제무역대학이 포격 후 불타고 있다고 도네스크 시장 알렉세이 쿨멘진이 텔레그램 게시물에서 말했습니다. 아파트 건물에서도 화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격은 월요일 우크라이나의 포격으로 최소 3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한 이후 발생했습니다. 포격으로 인근 마을에서 또 다른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JCCC는 밝혔습니다. 집속탄은 민간인에 대한 파괴적인 영향 때문에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금지되었습니다. 집속탄은 공중에서 열리고 폭발물로 넓은 지역을 포화시킬 수 있는 수십 또는 수백 개의 자탄을 방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집속탄은 불발률이 상당히 높아 분쟁이 끝난 후 잠재적으로 수십 년 동안 폭발하지 않은 탄약으로 인해 민간인에게 위험을 초래합니다. 마테우즈 모라비엑치 폴란드 총리는 목요일 나토 국가들의 국경 불안정화를 위해서 PMC 바그너가 벨라루스에 배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라비엑치는 러시아 용병부대가 매우 위험하다면서 그들이 나토의 동쪽 측면에 재배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벨라루스에 4,000명 이상의 와그너 전사가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모라비엑치와 기타나스 나우세드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바그너가 지역에 가하는 위협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오늘날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국경은 동쪽에서 오는 전제주의의 압력을 막는 자유세계의 국경이라고 모라비엑치가 말했습니다. 화요일 벨로루시가 군용 헬리콥터로 영공을 침범했다고 폴란드가 비난했으나 민스크는 부인했습니다. 니제르에 바그너가 들어갔습니다. 바그너 팀의 어드바이저 자문관과 트레이너스 훈련관들이 니제르 말리로부터 니제르의 수도 니아메로 진입했습니다. 이것은 니제르 군부의 도움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바그너와 니제르의 콘택은 프랑스 외교관에 의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만일 바그너가 개입을 하게 되면 영국과 미국 또한 또 개입하게 됩니다. 니제르에서 또 다른 전쟁을 보게 생겼습니다. 서방 언론은 러시아와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개혁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브릭스의 금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국제결제통화가 8월 말 요하네스버그 정상회담의 의제에 포함되었다는 러시아의 확인은 보도되지도 않았으며 건전한 통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조차도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3주 후에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금보유고가 그들이 근본위제 통화를 운영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러시아의 금보유량은 2,302톤에 불과하지만 러시아 국가기금과 귀금속 국가기금에 알려지지 않은 양의 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두 펀드가 추가로 1만 톤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 러시아의 국가 보유량을 1만 2천 톤 이상으로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과장된 금 보유고 8,133톤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난 12월 모스크바 신문 베도모스트의 기사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세르게이 글라지예브는 대량의 금 보유고 덕분에 러시아는 대외 금융 정책을 추구할 수 있고 외부 대출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금 보유고는 국가의 명성, 신용등급 및 투자 매력에 영향을 미친다. 대규모 준비금을 사용하면
많은 경제적 정치적 위험을 상쇄하면서 장기적 국가 예산을 계획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푸틴이 글라지예프와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달러와 대체를 고려하고 있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위원회 의장으로 그가 파견된 이유입니다. 러시아의 풍부한 금 매장량은 매년 금 보유고를 300톤 이상 늘릴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현금화할 수 있는 금 2만 5천 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점점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달러 패권의 붕괴로부터 신흥경제의 산업화와 통화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의 32조 달러에 이른 국가부채가 매일 52억 달러 증가하고 있어 달러의 대안을 찾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옵션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새로운 무역 블록과 금 기반 통화를 지원함으로써 분명한 이점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도입의 신속성으로 인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달러에 기반을 둔 피아트머니 제도가 수명을 다했고 서방 동맹의 부채 함정이 생겨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들어올 것이란 전망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선사 머스크가 2022년 세계 컨테이너 수요 성장 전망을 낮추고 2023년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펜하겐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2022년 글로벌 컨테이너 수요의 성장 전망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1%의 이전 추정치에서 2에서 4% 감소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예측으로 머스크의 주가가 거의 6% 폭락했습니다. 회사는 이어 수많은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는 소비자 구매력에 부담을 주고 이는 다시 전 세계 운송 및 물류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머스크의 CEO 소렌 스코우는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앞으로 다가올 전쟁과 이번 겨울 더 큰 에너지 위기로 인해 낙관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와 수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세계 무역이 역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컨테이너 현물 요금이 폭락하고 있어 선사들이 운항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경고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진정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가장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과도한 긴축은 내년에 글로벌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국제정치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영원한 소모전으로 변질되었고 아프리카 니제리아에서 서방과 러시아가 대리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니제리아에서 대리전이 미국 패권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계가 미국 국채를 사주지 않으면 미국은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금분위 통화를 만드는 것은 달러화 가치를 붕괴시켜 미국의 군사 패권을 무력하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이 8월 말에 금분위제 통화를 출시한다면 달러화 가치 붕괴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어 미국이 더 이상 국채를 팔아 군비를 조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니제리아 대리전에서 미국이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와중에 글로벌 무역마저 붕괴하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세계의 피해가 극심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